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위 소식을 모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형 기체가 뚜렷한 형상을 드러내면서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해 저마다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럽에서는 다소 복잡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프랑스와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가 유럽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F-35 전투기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주요 인사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F-35 전투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두고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방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F-35 전투기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요구 조건이 과도했다며 모든 임무를 조금씩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기체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공중 비행 시험 중 갑자기 작동을 멈춰 비행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주요 언론에서는 F-35 전투기의 결함을 우려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F-35 레이더 성능 향상 계획은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강한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탑재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F-35 전투기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개량 작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한국 공군의 F-35 실전 운용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성능 업그레이드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F-35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3,7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문제는 이 개량이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F-35 성능 개량이 모든 운용국에 동일한 사양을 강제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적으로 개량 작업은 미국의 통보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2020년대 중반 이후 개발된 미사일을 포함한 4종의 무장 장비를 추가로 탑재하고 항전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업그레이드를 거부할 경우 차후 2차, 3차 개량 또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다른 선택지 없이 이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미국산 전투기의 불확실성과 방산, 기업의 독점적 운영 방식이 한국의 독자적 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KF-21 전투기의 양산을 본격화하는 한편 민간에도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공개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F-35의 추가 도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KF-21 생산을 확대해 한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갖추게 될지, 무장체계가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향이었지만 이는 단기적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추진력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유도 무기를 포함해 모든 무장체계를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나아가 6세대 항공기로까지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지난해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이 상부 연동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보면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FCAS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자마자 F-35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 사고를 일으키며 미국 전투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국제적으로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독일은 신규 전투기 도입과 F-35 구매 계획을 다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F-35를 구매해도 실제 인도는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 1차 생산부는 2026년부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KF-21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준 빠른 납기 능력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높은 신뢰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키는 동시에 차세대 기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F-35가 성능 이슈로 논란에 휘말리면서 도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강력한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이제 미국의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며 방산 분야에서 압박을 가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자리매김하는 순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국산화율이 전년도 대비 8% 상승하여 9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일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KF-21 전투기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KAI는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지속적인 개량과 함께 함재기 및 전자전기 버전까지 포함한 통합주력 전투기로 운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KF-21의 완전 스텔스형 모델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록2 단계에서는 KF-21 전투기에 정밀 유도폭탄과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KF-21 보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재형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포함한 전체 개발을 7년 이내에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훈련기 분야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항공기들을 보유한 보잉과도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대등한 경쟁을 벌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제기 비행 후 5에서 8년에 걸쳐 양산 체계에 돌입하는 반면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반면 미국산 무기 수입 비율은 전체에서 6%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산 무기 체계가 육해공전 영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며 자립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조차도 한국 군용기 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뿐 아니라 항전 장비 전반에 대해 유럽연합과 영국 주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레이더 기술을 직접 접한 이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레이더에 장착되는 질화갈륨 기반 송수신 모듈이 3,200개를 넘을 예정이며 기존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한화시스템의 공식 설명입니다.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질화갈륨 기반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거리보다 최대 20배까지 확장시킬 수 있으며 과거에는 점처럼 작게 감지되던 대상도 보다 또렷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적 항공기의 스텔스 외형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KF-21 스텔스 도료와 A사 레이더 반도체의 자체 개발이 좌절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미국산 A사 레이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이는 만일 KF-21 개발이 실패해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뿐 아니라 고가의 항공전자 장비까지 한국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방산업계와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KF-21 보라매의 항전 시스템을 포함해 A사 레이더의 질화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며 자주 국방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 전술 장비들과 신규 무기 체계를 K-링크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KF-21 전투기를 비롯한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과거 사용되던 1,500개 수준의 9세대 갈륨 비소 반도체 기반 미국산 F-35 레이더 성능조차
KF-21에 탑재될 A사 레이더가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기술 축적과 도전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는 이미 적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해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두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에 성공했으며 양산화 단계를 거쳐 이탈리아의 주요 업체와 협업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고속 기동성 시험을 무사히 마치며 우수한 기동 성능을 입증했고 현재 한국형 KF-21의 초도 양산 기체 조립도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길이 16.9m, 너비 11.2m, 최고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약 2,900km를 자랑하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서 다양한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하나하나 검증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해오던 F4 팬텀 전투기가 공식 퇴역 행사를 가졌으며 이를 기념하여 한국산 KF-21과 편대 비행을 실시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KF-21 전투기는 KAI나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성능 외적인 논란과 여러 난관을 겪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며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시험 비행에서는 KF-21 시제기가 델타 편대를 이룬 채 마하 1.8 이상의 속도로 고기동 비행을 펼쳤습니다. 특히 저고도 및 고고도에서의 이륙과 다양한 기동 시험에서 뛰어난 성능을 증명하며 기존 전투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의 속도와 고기동 능력은 단순한 기술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마하 1 이상의 고속 비행 시 강한 공기 저항으로 인해 기체 표면과 날개 주변에 충격파가 발생하며 이는 항공기의 구조와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엔진 추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고도화된 공기역학 설계와 정교한 기체 구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기체 설계와 엔진 출력을 정밀하게 조율함으로써 최고 속도 마하 1.8을 돌파하고도 뛰어난 안정성과 기동 능력을 함께 갖추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속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마하 1.8, 즉 시속 약 2200km는 미국산 F-35 전투기의 최고 속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여기에 F터버너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한국산 전투기의 실질적인 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이 같은 고속 기동을 유지하면서도 조종사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KF-21 조종사들은 필수적으로 고속 기동에 특화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레이더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지만 최대 속도가 높을수록 전투기의 기동성 및 생존성 역시 극대화되므로 속도는 여전히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성능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나라들조차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확보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점차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연구를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개발 끝에 2008년 스텔스 성능 실험에 성공하며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확보한 기술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적용된 스텔스 기술은 전자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탐지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KF-21 전투기를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완성된 KF-21 블록원 전투기가 4.5세대급 사양으로 주로 무장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F-35와 같은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스텔스 성능이 일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KF-21 전투기의 은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기로 알려진 F-22 랩터나 F-35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주요 군사 강대국들이 운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KF-21은 절대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4.5세대에서 5세대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동 성능이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F-22보다 작고 가벼우며 F-35와 비교해도 ing면 하중이 낮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력 대비 중량 비율이 기동성 중심의 델타입 기체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며 여기에 3중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되어 높은 가속력, 뛰어난 선회 능력, 우수한 고바등각 성능 등
탁월한 기동 성능을 자랑합니다. 현재 비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조 종사들은 KF-21 전투기의 기동 능력이 미국산 F-16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면에서도 미국의 F-22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기동성과 은폐 성능이 함께 정밀하게 완성된다면 대한민국의 항공 전력 기술이 세계 정상권을 넘어 독보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한국의 전투기 개발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F-35 이상의 성능을 갖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스텔스 기술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세미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약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전투기 개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나 은폐 성능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반복적인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춤하고 있는 지금 한국이 은폐 기술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은폐 기술이 중국과의 국지 충돌 시 제공권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향후 기술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은폐 기술 개발 흐름을 확인한 결과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이미 본격적인 연구 단계에 돌입했으며 한국이 기술적 리더십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수적으로 많은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기반의 부분, 은폐 기술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30년까지 부분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1 KF-21 전투기와 완전한 은폐 능력을 보유한 블록2 KF-21 전투기 약 200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미세 정밀 기술과 반도체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즈마 기반 은폐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에서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은폐 기능 신소재 개발에서도 기술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은폐 전용 신소재는 메타물질로 이는 추후 플라즈마 은폐 기술과 융합되어 국산 전투기의 완벽한 감지 회피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완전한 유령 기체 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기존 항공기의 한계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기체 외피에 특수 코팅을 적용하는 방식과 플라즈마 및 전자파 활용을 통한 레이더 반사 저감 기술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기술 개발 전략은 2026년 KF-21 블록2 전투기에 은폐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대 중반 KF-21의 차세대 모델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은폐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과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첨단 국방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스스로 힘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없으며 결국 외세에 의존하거나 종속된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항공 무기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투기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은 밀접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며 국내 방산 중소기업 마이크로 인피니티는 영국 방산 대기업 MBDA에 약 370만 달러 한화 약 49억 원 규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MBDA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미티어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국은 과거 K9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과 협력을 성사시키지 못했으나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 이후 이번 항공방산 부문에서는 먼저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판보로 에어쇼 현장에서도 양국 간 회담이 이뤄졌으며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공동 연구 및 정보 공유를 가속화해 조속히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9 자주포 사업 당시 지정학적 환경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영국은 독일과의 협력을 선택했으나 여전히 영국은 한국 방산 장비에 강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해당 사업을 위해 영국에 80억 파운드,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과 조직 범죄 대응 등 정치적 협력도 함께 진행하며 영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무기 성능을 넘어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주면서 한국이 경쟁에서 다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공군과 한국 공군 간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2024 피치 블랙 훈련 중 발생한 사건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이 한국 공군에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조기 도입이 필요한 스페인 측은 KF-21 전투기의 빠른 납기 일정과 뛰어난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공군과 조종사 그리고 관련 인사들이 직접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방한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최근 실사 무장 투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새로운 성능 시험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의 핵심적인 특징은 6기의 KF-21 시제기가 삼각 형태의 편대를 이루며 비행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종석에 장착된 KPS 장비를 통해 전투기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KF-21 전투기의 정밀한 조종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시험 비행을 지켜본 스페인 공군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의 비행 실험을 조속히 참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일정을 조정해 해외 조종사들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아직 성능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외국 조종사들의 직접 조종은 어렵지만 연구진과 함께 스페인 고위 관계자와 조종사들이 비행을 관람하는 방식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T-50 훈련기의 성공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후화된 F-5 고등 훈련기를 교체하려는 스페인은 한국의 T-50 훈련기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F-5는 1950년대 후반 미국 노스럽 그루먼사가 개발한 경량 전투기로 한국에서도 오랜 기간 운용된 기종입니다. 스페인 공군은 현재 F-18 호넷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영 중이며 차세대 조종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T-50과 FA-50 전투기를 살펴보던 중 KF-21에까지 관심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국제방산 전시회를 통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세계 초음속 전투기 개발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높은 작전 가능률과 탁월한 비용 효율성은 미국의 F-35 전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요소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약 70%가 국산 기술로 제작된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단기간 내 인상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군사항공기술 선도국의 독점적인 그룹에 진입했으며 60억 달러 규모의 개발 사업을 통해 강력한 수출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CNN은 한국의 국방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항공 전시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기업 중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협력하여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항공 엔진의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고성능 항공 엔진은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으며 출력은 1만 5천 파운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과 동급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서도 국산 엔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5세대급 전투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는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시점까지 한국형 항공 엔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KF-21 전투기의 수출 대상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항공엔진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외산 엔진을 들고 해외에서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느냐며 작년부터는 해외 바이어들의 접촉 요청이 급증해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국방탐 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